나는 너한테 부모로서 부족함 없이 해줬다고 생각해. 어떤 부모가 30 넘은 자식한테 생활비까지 다 대줬겠니?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는 거잖아. 너가 달라는 대로 다 퍼주고 나중에 돈 없어서 너희한테 손 벌리면 좋겠어? 그건 좀 곤란하죠, 아무래도. 너희들은 둘 다 젊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심지어 저희 집엔 어머님 손주도 있잖아요.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이 사람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결혼도 너희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혼도 너희들 마음이지. 엄마, 진짜 우리 지금 못 나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이혼당하고 혼자 사는 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혼하고 각자 살아. 부모 협박해서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0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자식 하나 낳은 죄로 평생을 고생하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독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 하나도 자기 스스로 이루려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어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는 아들을 보니 김 씨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노후 도움이 될까 싶어 구입을 해두고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의 신혼집으로 내어준 것을 후회하게 되었죠. 김 씨 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했지만 아들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우겼습니다. 당장 자신들이 살 집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호의를 베풀었던 부모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늘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온 자식은 부모 걱정을 할 리가 없었고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죠. 그런 아들과 더불어 시부모를 원망하는 며느리까지 한술 더 떴기 때문에 김 씨 부부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죠. 이러다가는 자식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 노년의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어요.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후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만 하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했지만 김 씨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었죠.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은 김 씨 부부에게 딸이 있었다면 못난 아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아들이 어릴 때는 천재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들이 남다르게 똑똑하다 생각했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서 의사나 판검사로 키워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현실의 벽을 알게 되었고 꿈은 그저 꿈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공부를 아예 못한 건 아니었기에 인서울 4년제를 졸업했고 대학을 나온 뒤엔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어요. 아들은 2년 안에 합격하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그렇게 빨리 되진 않을 것 같았죠. 아무리 그래도 아들 나이 30 전에는 합격할 줄 알았는데 31살이 될 때까지 매번 아쉽게 낙방했습니다. 어디가? 도서관 가니? 아니요, 지영이 만나려고요.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었고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그걸 먼저 이뤄두고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포기하는 법이 없었죠.
아들 나이 31까지 시험에 계속 낙방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7급이 아닌 9급에 도전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들어먹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아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죠. 엄마, 지영이한테 아이가 생겼대요. 김 씨는 너무 큰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고 그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도 정말 좋지 않았어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냐 물었더니 일단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건 좋은데 당장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야? 딱 1년만 믿고 도와주세요. 이번엔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당시 신혼집은 김 씨 부부와 사돈 집에서 절반씩 부담의 전세를 얻어주었는데 문제는 생활비였죠.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김 씨 부부를 설득했고 진짜 마지막이란 약속을 받아내고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는 20대 나이에 아이를 낳아 육아를 하는 것도 서툴렀고 혼자 살림과 아이 돌보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냈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아들은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김 씨가 육아를 도와주려고 해봤지만 며느리가 김 씨의 방문을 불편해한다는 말에 그럴 수도 없었죠.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아들의 시험 결과가 나오니 그때까지만 서로 잘 참고 견디길 바랬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공무원 시험을 보름 정도 앞두었을 때 집으로 찾아와 정말 속 터지는 소리를 김 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저 공부 그만두려고요. 아빠가 됐으니까 뭐라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죠.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이번 시험은 봐야 할 거 아니니? 몇 년 동안 해온 게 아깝잖아. 아니에요. 요즘은 매일 지영이랑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그만하고 취직하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은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불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었잖아. 맞아요, 어머님. 요즘 솔직히 300만 원은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년이면 전세 계약도 끝나는데 앞날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차라리 어머님이 집이라도 사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아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며느리는 갑자기 집 이야기를 꺼내며 마치 이 모든 일이 김 씨 부부의 탓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당장 아이를 어디에 맡겨두고 부부가 맞벌이라도 하면 될 노릇이었지만 지금까지 매달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김 씨 부부에게 책임을 묻는 며느리였죠. 아들은 더는 공부를 할 뜻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 말했어요. 더 이상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여지껏 뒷바라지 해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앞으로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며느리와 손주와 셋이 잘 먹고 잘 사면 끝이라 생각했죠. 아들은 다음 날부터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서류에 합격했다며 면접을 보러 간다는 이유로 양복을 사달라 말했어요. 김 씨는 기쁜 마음으로 백화점에서 비싼 양복을 맞춰주었고 곧 출근을 하게 되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여벌의 바지와 와이셔츠도 사주었죠. 하지만 그 뒤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합격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어보기엔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궁금했지만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취업이 힘들 것 같으니 차라리 사업을 하겠다 말했어요. 그리고 그 창업 비용은 김 씨 부부에게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김 씨도 남편도 이제는 슬슬 부담이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큰 돈을 주었고
아들은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 갈비집을 오픈했죠. 얼마 후 남편이 정년 퇴직을 2년 앞두고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어요. 말은 지점장으로 승진이었지만 사실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한직으로 물러나 조용히 은퇴나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살던 집을 처분했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역세권에 좀 더 비싼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김 씨 부부가 지방에 내려가는 건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고 집을 판 돈을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사두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게 김 씨 부부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처음엔 평생 남편이 헌신한 회사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구나 싶어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 비해 한적한 지방 생활은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었고 이러다간 남편이 은퇴를 한 뒤에도 계속 눌러앉아 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 며느리와 멀어지게 되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걱정도 덜하게 되고 부부는 매일 웃으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들도 김 씨 부부가 차려준 갈비집이 장사가 꽤 잘 되었는지 가끔 전화를 하면 항상 목소리가 밝고 좋았어요. 요즘도 손님 많아? 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요. 너가 그러면 우리도 좋지. 공무원 공부 그만둔 건 후회 안 해? 네, 전혀 후회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다. 사업은 초반에 꽤 잘 나가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들 매장 근처에 새로운 다른 갈비집들이 생겨났고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장사를 처음 해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돌발 상황에서 대처를 하기 힘들었겠죠.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아들과 며느리는 또다시 마찰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아들네와 멀리 떨어져 살았고 평소 두 사람의 싸우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자주 했어요. 명절에 한 번씩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내려오면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다. 차 많이 막혔지? 요즘은 별일 없고? 별일이요? 별일이 왜 없겠어요. 이 사람 결혼 전까지 공부하느라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에서 밀어줄 만한 재산도 없잖아요. 코딱지만한 갈비집에서 그나마 벌어오던 돈도 요즘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완전 손가락만 빨면서 산다니까요. 김 씨의 평범한 인사말에 쏟아내듯 불평을 쉬지 않고 한참 동안 뱉어냈어요. 며느리의 예상 못한 험한 말에도 아들은 뭐라 말릴 생각도 없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물론이고 남편도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집안일이나 제대로 도와주는 줄 아세요? 돈도 못 벌면서 집에 오면 힘들다고 애랑 놀아주지도 않는다고요. 여보,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해? 그리고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쓰레기도 버리잖아. 그럼 지금 오빠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오빠 만나서 선우 낳고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최소한 돈 걱정이라도 안 하고 살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둘 다 그만해라. 좋은 날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김 씨가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을 말려야 할 지경이었죠. 이런 대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항상 명절에 내려올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 부부 앞에서 다퉜고 그 원인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였죠. 그럴 때마다 김 씨 부부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절대 적지 않은 돈인데 생각해보니 며느리에겐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럴 바에는 서로 덜 마주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아예 아들에게 내려오지 말라고 했죠. 올해부터는 명절에 각자 따로 보내자. 너희도 굳이 내려올 필요 없고 그냥 선우 데리고 가까운 곳에 여행이라도 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에 오지 말라는 소리야. 엄마도 이젠 음식 만드는 거 힘들어서 아빠랑 차례 안 지내기로 했어. 아들에게 뜻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진 않았지만 오지 말라고 하니 굳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럼 선우도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서울 올라가서 보면 돼. 손주가 한참 예쁠 때긴 했어도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이 더 싫었어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죠.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서울에 사두었던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김 씨 부부는 이곳이 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예 서울집을 팔고 지방에 정착을 할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팔기엔 아까워서 살던 사택 근처에 전세를 얻기로 했습니다. 남편까지 직장을 은퇴하고 나니 한적한 생활이 정말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가 김 씨 부부의 평화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저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보려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었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가게는 이미 월세가 몇 달이나 밀려 있어서 보증금을 다 까먹는 중이었고 건물주에게 퇴거해달라는 내용 증명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김 씨와 사돈이 반반씩 부담해 얻어준 신혼집은 더 가관이었죠. 전세로 얻어준 멀쩡한 집이었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이 힘든 와중에도 사업을 잘 꾸려간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래도 가게는 계속하기 힘들 것 같고 공무원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잖아.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야? 선우 어린이집 보내놓고 지영이가 회사 다니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1년만 더 해볼 생각이에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었죠. 큰돈을 들여 차린 가게는 무일푼으로 폐업하게 생겼고 이미 살던 집 전세금까지 다 날려버려서 그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당장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해도 300만 원을 채 벌지 못할 텐데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아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며 월세까지 내고 살기엔 정말 버거워 보였죠. 너희들 그 집에서 계속 월세 내면서 살 수 있어? 솔직히 힘들죠.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역 앞에 사둔 집 있잖아요. 저희가 당분간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들어가겠다고? 네, 저희 집 문제만 해결돼도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전세 세입자가 곧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서 금방 집을 비우고 아들 내외를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원래 김 씨 부부는 지방 생활을 조만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지방 생활이 한적하고 좋긴 했지만 이젠 슬슬 같은 풍경도 지겨워졌고 평생을 살아온 것이 서울이라 다시 서울이 그리워지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 집을 내주었으니 1년 정도는 더 살아야만 했죠. 그리고 1년 후에 역시나 아들은 또다시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이번엔 7급도 아니라 9급을 도전했는데도 낙방이었습니다. 이젠 대충 알 것 같아요. 내년엔 정말 붙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맞아요, 어머님. 오빠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년에는 붙을 수 있으니까 1년만 더 해볼게요. 아들은 그렇다 치고 며느리까지 나서서 저렇게 말을 하는데 김씨 부부는 별 도리가 없었죠. 여기서 거절을 했다간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1년이 더 지났고 김씨 부부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길어진 지방 생활이 슬슬 무료해져서 둘 다 소일거리도 찾았죠. 1년 뒤에 또 시험날이 되었고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은 어떻게 됐다는 말이 전혀 없었어요.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시험은 잘 봤냐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미지근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젠 아들의 나이도 30대 중반을 훌쩍 넘어 후반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에 역시나 아들은 이번에도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아들은 크게 낙담을 했고 그런 아들에게 김씨 부부는 공무원이 전부가 아니니 평범한 직장을 찾아보자고 위로했어요. 며느리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아들과 둘이 부부싸움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긴 했어도 이제는 김씨 부부도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다음 달에 올라오신다고요? 그래, 다음 달 말까지 이집 계약이라서 그때 맞춰서 올라갈 거야. 알겠어요. 그때 맞춰서 저희도 새집 알아볼게요. 근데 지영이가 요즘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알지. 뭐라고 안 할 테니 천천히 준비해라. 왠지 좋지 않은 상황에 아들 부부를 쫓아내는 것 같은 모양새였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 이사를 일주일 남겨두고 아들은 갑자기 집을 뺄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당장 나가서 집을 구할 돈도 없어요. 제가 직장 구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때까진 기다려주세요. 안 돼. 그럼 우린 어쩌라고. 이사 날짜 다 잡아놨는데. 하도 황당한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는 아들과 며느리까지 있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서로 언성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한테 부모로서 부족함 없이 해줬다고 생각해. 어떤 부모가 30 넘은 자식한테 생활비까지 다 대줬겠니?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는 거잖아. 너가 달라는 대로 다 퍼주고 나중에 돈 없어서 너희한테 손 벌리면 좋겠어? 그건 좀 곤란하죠, 아무래도. 너희들은 둘 다 젊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심지어 저희 집엔 어머님 손주도 있잖아요.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이 사람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며느리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이때부터는 김 씨도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죠.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결혼도 너희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혼도 너희들 마음이지. 엄마, 진짜 우리 지금 못 나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이혼당하고 혼자 사는 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혼하고 각자 살아. 부모 협박해서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김 씨 모두 너무 화가 나서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자식 앞가림을 해야 하나 답답했어요.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겠다는 걸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과 며느리 모두 이혼을 걸고 넘어지며 협박을 하니 이제는 더 참아줄 수 없었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남은 정이 모두 떨어지는 기분이었고 이런 자식이라면 차라리 없이 사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김씨 부부는 제 날짜에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쫓겨나면 어딜 가냐고 하는 원망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부부의 말에 며느리가 오열했고 결국 아들은 며칠 후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아들은 나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해했고 엄마 아빠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며 원망했어요. 진짜 자식은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 절로 생각났습니다. 김씨 부부는 제 날짜에 이사를 했고 아들이 떠난 자리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지만 씁쓸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끊어낸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남은 노후라도 제대로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죠. 아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날 이후로도 또다시 가게를 차리겠다느니 생활비를 지원해달라며 부탁했지만 전부 거절하고 돌려보냈어요. 아들은 스스로 가정을 지키며 인생을 사는 법을 터득해야만 할 때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